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1980년대 한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부는 어린 남매를 대신 돌봐줄 외할머니 순자를 미국으로 모셔오죠. 그렇게 순자는 딸 모니카의 가족과 팍팍한 이민자의 생활을 꾸려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사위 제이콥이 농작물을 쌓아둔 창고에 불을 냅니다. 큰 뜻을 품고 시작한 농장이지만 화재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화재 사고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너무너무 유명하죠. 영화 미나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올해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세계적으로 모두 다 축하해주는 분위기여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법률, 실화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가 사위 제이콥의 농작물 창고에 불을 냅니다. 이 상황은 이제 과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화죄에 해당하죠. 최근에는 빈센조 가사노가 나오는 빈센조 드라마인가요? 거기서도 화제를 자꾸 내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과실은 아니고 고의로 이제 사고를 내는 경우였는데 미나리에서는 과실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 경우 따져본다면 제이콥은 순자에게 장모죠. 장모 순자에게 창고 및 보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화재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화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요. 고의에 의한 방화죄보다는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화재라고 하더라도 실화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민사적인 것이죠.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영화 미나리 속의 법률 얘기를 해봤는데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군 검사 출신이시라고요. 네, 군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군 형사 사건을 맡아서 군인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투도 군 검사 출신이신 것 같으시고 외모도 그러세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면은 외모만 딱 봐도 군 검사 출신 나오시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민기 변호사님에게 딱 맞는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군에 간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병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군 생활과 관련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가끔은 상관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동료 2명이 함께하는 단톡방인데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에 대해 새로운 중대장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완전 돌대가리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중대장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주도적으로 중대장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 있던 한 명과 아들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동기가 단톡방의 내용을 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상관에 대한 험담을 한 저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이고, 단톡방에서 병사들이 상관에 대한 중대장 뒷담화를 했는데 이거를 또 동기가 보고를 했네요. 요즘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병사들도 일과 시간 후인 오후 6시경부터 취침 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이용한 도박 문제나 네. SNS를 통한 보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끼리 소위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상관을 욕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나라님 얘기도 뭐 한다는데 이 상관에 대한 이런 단순한 뒷담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단순한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변호사님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의미에서 저희 양담소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사연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자, 단톡방에서 상관의 뒷담화를 한 병사가 지금 사이가 나빠져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상부에 이제 보고됐으니까 사실 상부에서도 보고된 내용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요즘 상부에서 보고가 된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오히려 간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네. 경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이 단톡방에서 상관을 모욕한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보니까 저희 형법상 모욕죄보다 좀 처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군에서 상관 모욕죄가 문제될 경우에는 지금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군사재판까지 간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초범이라서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처벌하나 싶기도 하고 한데 진짜로 이렇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모님들은 애가 타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끝까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네. 부인할 경우에는 군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기소가 돼서 군사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네. 군사재판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은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럼 부모님들은?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군 관련 전문가인 어떤 변호인의 조언을 좀 들으시고 네. 수사 단계 전부터 방향을 잘 설정한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는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형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좀 사실은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만나본 사례에서는 단톡방 글로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우기가 좀 어렵고 또 핸드폰을 요새는 이제 이게 그거 뭐죠? 디지털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경우에 포렌식에서 복원하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관에 또 이것 말고도 대화를 하면서 상관에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도 상관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단톡방에서 글을 남긴 경우와는 달리 그 입증이 쉽지가 않아서 둘 간의 대화에서 만약에 한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는 난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관모욕죄와 관련해서 제3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과연 누구의 진술이 더 일관성 있고 더 신빙성이 높은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군인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최종 결정권은 군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모욕을 한 당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군 검찰 단계에서 치열하게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조력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또 둘만이 했다면은 공연성 부분도 조금 문제될 수 있겠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형법상으로 보면은 모욕도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군 형법상 둘만이 그냥 대화했다면 이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서로 간의 범행이 아니라 이제 같이 있는 공간에서 제3자를 상관 모욕을 한 경우에는 네. 또 공연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실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단 둘이 있더라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관에 욕을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아들을 군대 보내실 때 부모님들이 단도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 간에서 그러면은 병사들끼리 자신들의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상관모욕죄가 이건 아니겠죠? 이거와 관련해서 원래 병사들 간에는 상관모욕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분대장인 병사도 육군 규정상 상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분대원이 병사인 분대장에 대해서 모욕을 한 경우에는 상관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네. 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이 명령 복종의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라는 점,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육군 규정 병영 생활 규정에서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병영 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하루라도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하나 더 빨리 달면은 무조건 상관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군요. 아닙니다. 지금 계급하고 상관없이 계급하고 상관없이 병사들 간에는 무슨 직책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직책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만약에 상병이 분대장이고 네. 병장이 분대원인 경우에도 이 병장인 분대원이 상병인 분대장을 모욕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상관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 네. 직책으로 본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상관모욕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군사재판까지 가더라도 그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빨리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뭐 대응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선고유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군생활과 관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부분 김민기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